지금 분수토로 응급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서울병원과 성모병원을 다녀왔는데 40도까지 와 토할 것 같아. 왜 엄마 왜 아파 막 울고 이러면서 총액이 오 차이가 크네요. 리둥이 TV. 안녕하세요, 리둥이와입니다. 제가 다녀왔던 두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장염으로 고생했던 썰 플러스 삼성서울병원과 성모병원을 다녀왔는데 어땠는지와 어떻게 제가 대처를 했는지 응급실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분수토로 응급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날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출장을 가 있어가지고 독박 육아를 하던 와중에 그 전전날에 2호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 가서 약 먹이고 그날 어린이집 운동회가 있었는데 운동에 참여를 했죠.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든 거는 안 하고 간단한 것만 참여를 했고 오후에 호캉스를 안다주 호텔을 갔는데 수영장 가서 잘 놀았어요. 치즈룸 가서 밥 잘 먹고 그랬는데 올라왔는데 갑자기 엄마 나 토할 것 같아 이러면서 와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다들. 너무 잘 놀고 막 뛰면서 놀고 막 되게 해피했거든요, 그때. 그게 끝이 아니었어.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엄마 왜 아파? 막 울고 불고 계속 토하고 목마르다 그래서 좀 먹이면 다 토하고 장염인가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 의심을 했죠. 그래서 장염에 좋은 약, 복통에 좋은 약 이런 걸 다 사서 먹였는데 먹는 족족 토하더라고요. 잠들면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서 응급실 데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된 분수토로 인해서 제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가까운 소아과를 알려달라고. 처음에 알려주셨던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었는데 사실 성모병원이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내하니까 이제 성모병원은 생각도 못했죠. 삼성서울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혼자 가니까 막 너무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밤늦게. 응급실 앞에 주차를 하고 이제 유모차 태워서 애기 데려 보내고 하니까 그 문진표 작성하고 막 이러는데 주차 다시 하고 와야 된다고 주차장에. 주차장이 어딨냐 그래서 여기 조금 들어가면 있대요. 그래서 유모차를 다시 접고 애를 태우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고 다시 유모차를 피고 애 태워서 유모차를 밀고 왔어요.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속으로 이러면서 물론 너무 당연하긴 하죠. 응급실 앞에 주차를 하진 못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좀 이상했던 점이 이렇게 들어갈 때 입구에 팔찌 찍고 들어갔는데 보호자용을 안 주더라고요. 원래 안 주는 건지 제가 못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보호자용을 주지 않았어요. 애기 막 축 처져 있고 막 자고 있는데 애 깨워가지고 팔찌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바깥에서 초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쭉 하다가 한 2시간 기다렸나?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대기를 해요. 한 요만한 의자, 요만한 쿠션 1m 정도 되는 쿠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기하면서 또 토하고 자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고 내 차례가 되면 선생님이 진료를 봐주세요. 장염인 것 같다. 근데 요즘에 이런 일로 응급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99%는 바이러스성이다. 그러니까 장염인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봐도 뭐 검사를 해봐도 특별히 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래서 검사는 해보자 라고 하셔서 이제 진행을 했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는 다 수월하게 했어요. 기다리면서 수액을 맞고 먼저 요거 혈관을 잡아요. 그래서 피도 뽑고 그 수액도 맞고 그렇게 하거든요. 장염이니까 사실 먹을 걸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지 않을까 너무 아파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한테. 네가 지금 너무 토를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맞아야 하는데 이게 바늘이 조금 아파. 그렇지만 이 바늘 주사를 맞고 나면 이 약이 너한테 가서 네가 안 아파질 거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그랬더니 정말 5살 아이인데 하나도 안 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자랑스러운 일이다. 네가 이렇게 안 울고 잘 검사를 받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약 처방하고 이럴 때 이 팔찌를 삑삑 찍거든요. 이거를 너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팔찌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팔찌를 거의 일주일 정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수액을 맞은 다음부터는 아이가 조금 컴다운이 돼가지고 평온하게 잠을 잤죠. 수액 다 맞을 때쯤에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바이러스성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약 처방은 없나요? 그랬더니 어떤 약을 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장염 증세에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조금 불편했던 점이 약을 받는 곳이 병원 내에 있는데 조금 많이 걸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응급실을 다녀왔고 두 번째 응급실은 얘가 이렇게 빨리 옮을 줄 몰랐어요. 제가 처음 응급실 갔던 게 토요일 밤이었고 두 번째 간 게 월요일 밤이었어요. 증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둘을 분리해서 놔뒀었는데 분리해도 아무래도 쌍둥이다 보니까 이제 옮았나 봐요. 토요일에 응급실 갔던 아이는 가정보육을 했고 안 걸렸던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이제 오후에 같이 이제 소아과를 가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애가. 너무 많이 토를 했다는 거예요. 막 이만큼 A4 용지 정도를 토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닦이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 근데 심상치 않게 토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애를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또 막 웩웩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막 웩. 그래서 아 얘도 옮았구나. 이제 소아과를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웩웩 이거를 막 몇 분 간격으로 정말 더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쓰럽게 막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는 아무래도 얘는 응급실 가셔서 이제 수액을 맞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데려갔죠. 7시쯤에 데려갔는데 6시인가 7시인가에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장염 증세로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 다 알고 가니까 이제 좀 편했어요. 저는 성모병원이 좀 더 좋았어요. 거기는 바깥에서 접수하고 증세 얘기를 하고 대기 시간도 그날 좀 비교적 환자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았고 진료하고 똑같이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거의 비슷했어요. 검사들은 수액 맞추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제 자리를 좀 줬어요. 공간을 줬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이제 공동 대기 공간에서 수액을 맞았어야 됐고 그렇지만 좀 편했던 점은 여기서는 알아서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니까요. 이런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래서 처방 약까지 다 준비를 해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또 아이 데리고 또 병원 그 약 처방 받으러 가면은 참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는 참 잘 돼 있구나. 환자에 대한 배려가 좀 잘 돼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두 군데 다 선생님들은 다 좋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두 군데의 병원을 다녀왔고 비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총액이 오 차이가 크네요. 둘 다 20만 원대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게 금액이고 요게 본인 부담금이거든요. 9만 원,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많이 차이 나네요. 어디서 많이 나지? 큰 금액 위주로 보자면 일단 진찰료가 좀 비싸요. 응급관리료도 비싸네. 다 전체적으로 조금 비싼데 만족도는 강남 성모병원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높았는데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근데 개인 부담금은 사실 아이들은 높지 않아서 그런데 성인이라면 아마 더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1호가 먼저 응급실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응급실을 갔다 온 상황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이 병원에서의 상황이 참 특이해요. 바코드를 인식해서 뭘 놔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가 이걸 하나도 안 울고 이 치료를 무사히 마쳤다는 그런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랬나 봐요. 1호가 엄마 나 응급실을 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금만 아프면 엄마 나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니까 2호도 나도 응급실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프기 전에. 그래서 야 엄마 힘들어서 응급실 못 가 이러다가 이제 응급실 가게 됐잖아요. 너 응급실 가니까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응급실 가보고 싶었어? 왜? 바지 받으니까. 이한이 아직도 차고 다니냐? 어디 붙여놨을 거예요 지금. 쪘다 붙였다면서. 이정아 받으면은 왕주사 맞아야 되는데. 이정이 안 올 수 있어? 주사 잘 맞을 수 있습니까? 네! 걔도 주사를 맞을 때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지금 너무 아프고 토하지만 주사를 맞고
이제 약이 들어가면 외과가는 게 멈출 거고 너도 이제 컨디션도 좋아질 거고 몸이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우리 조금만 참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걔도 똑같이 안 울더라고요. 뭐 아팠겠죠. 아픈데 이제 그런 걸 참은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본인이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혹시나 이제 이런 수액을 맞출 일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은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갖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약간 두서없지만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응급실 가서 어땠는지 응급실 갈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생기더라고요. 미리 알아두시고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갈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요. 오늘 영상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필요한 일이 생기시면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